네, 지금부턴 보조금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활성화 사업부터는 신한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시스템 활용이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간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겠죠? 주소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ssd.e서울.g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저희 강북구를 클릭해 주세요. 강북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이 뜹니다. 저희는 일단 사업을 등록해야 돼요. 저희 모임 사업을. 그래서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들어가시면 교육 영상이 뜨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것으로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니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후에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사업 정보란부터 차근차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마을협직과 그리고 지원사업 선택에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택해 주세요. 나머지는 따로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세부사업 계획서 첨부로 넘어가서는 이 파일 첨부를 클릭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협약하시면서 최종 승인 받으셨던 최종 실행 계획서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정보로 넘어가서 보조사업명에는 사업계획서 첫 장에 기재된 제한사업명을 입력해 주세요. 제한사업명, 저는 마을공동체 테스트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여러분들이 협약하신 일자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일단 22일로 입력하고 그리고 모임 활성화부터는 사업 종료일이 11월 20일이기 때문에 11월 20일을 클릭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기본 정보까지 마쳤고요. 단체 정보로 넘어가면 어떤 단체 또는 어떤 모임에 대한 모임인지 이제 정보를 넣는 란인데요. 단체인 경우는 이제 단체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체인 경우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시고 단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민 모임인 경우는 비영리 개인을 선택하셔서요. 대표 제안자 1번에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 걸로 먼저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명은 우리 모임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마을자치센터라고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대표자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정보에는 대표 제안자 1번에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상으로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 주소는 일단 저희 센터 주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로 49 검색을 누르시고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나머지 주소가 있으시면 나머지 주소를 적어주시고 대표 제안자 1번의 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제안자 1번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가상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사업 책임자, 회계 담당자 정보인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회계 관리를 전담하실 분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계획서상에 실무 책임자 정보가 들어가죠. 그걸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산마을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도 적어주시고요. 핸드폰 번호도 실무 책임자의 핸드폰 번호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도 꼭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 센터 메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 제안자 1번과 실무 책임자가 동일할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공유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써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1번 GB 맞아 2로 아이디를 설정하고 네 맞아 2로 설정하고 밑에 비밀번호도 다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중복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비밀번호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복 확인을 누르시면 중복된 아이디가 존재하네요. 3번으로 네, 중복 확인을 보시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거래은행 정보는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다 마치셨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사업 예산을 등록하실 건데요. 사업 예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확정되신 계획서를 꼭 참고하시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화면이 떴는데요. 사업 예산 등록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사업별 예산 세부 계획을 보시면서 보이시는 목명과 세목명을 따라 예산액을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부담 같은 경우는 기입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이제 자부담 지출합계표로 작성을 하시는데 요거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예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가 300만 원인 경우 우리 계획서에 3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활동비, 일반 활동비의 보조금 부분에 이제 300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이렇게 자동 계산이 돼서 소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열린마을 강좌가 있죠. 열린마을 강좌도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강사비가 20만 원이고 식사비가 8만 원이다. 이런 경우는 강사비를 먼저 기입해 주는데 강사비 및 공연비에 20만 원이라면 이제 20만 원을 기입해 주시고 식비 및 다가비에 일단 8만 원이면 8만 원을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소개가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고요. 그럼 차례대로 이제 사업 1, 2, 3, 4, 5까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1번에 옆에 이제 부가목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 1에 대한 이제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펼침마당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업 1 펼침마당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제 비목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과 배너를 제작하는 비용이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을 넣어주시고 식비 및 다가비가 5만 원이면 이제 5만 원을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하실 게 그러면 사업 1에 해당하는 예산액, 우리 계획서상의 예산액과 실제로 기입하신 금액이 소개상으로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업 2, 3, 4도 이제 똑같이 기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사업이 사업 5까지 없다고 하면 만약에 사업 3까지 있다. 그러면 사업 3까지만 기입하시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입을 다 마치셨다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되었다고 뜨고 다음은 정보 확인 및 승인 요청 페이지인데요. 정보 입력한 내용과 등록한 예산 내역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잘못 기입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이 정보가 잘못 기입이 되었다면 가장 하단에 있는 정보 변경 페이지를 누르시면 다시 맨 처음 작성하셨던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수정할 걸 수정하시고 비밀번호를 다시 기입하신 다음에 또 다음을 눌러주시면 네. 그러면 아까 기입했던 예산이 이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저장돼서 다시 나오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리고 예산안에서도 수정할 게 없으시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다시 정보 확인 및 승인 요청 페이지가 됩니다. 아까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다가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예산 변경을 누르셔서 아까 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예산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내용이 이제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제 기입이 되었다면 동의를 누르시고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는 팝업 창이 뜨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 모임의 사업 정보는 등록이 되었고 이제 담당 주무관이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검토 후에 승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아까 쓰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업 정보를 이제 등록한 것이 승인이 되었다면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페이지에서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디를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사업 정보 등록하실 때 등록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이제 승인된 정보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사업 신청을 한 지 뭐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시면 강북구청 마을협직과 장학성 회장님한테 꼭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로그인을 하시면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업 관리 메뉴를 보시면 사업 정보에서 저희가 입력한 사업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 관리에서는 아까 입력하셨던 사업 예산과 그리고 비목별 예산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로딩이 느리네요.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집행관리로 들어가셔서 이제 카드와 계좌를 등록하실 텐데요. 집행관리에서 이제 카드 계좌 관리로 들어가시면 네, 이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계좌 연결 관리를 해볼 텐데요. 계좌 연결 관리는 여기 보이시는 계좌 관리에 계좌 연결 관리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출금 계좌에 등록을 눌러주시고 그 발급 받으신 보조금 통장의 계좌번호와 그 정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제 계좌로 일단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시면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팝업창이 뜨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계좌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보조금 카드를 등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카드 연결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참여자 정보란에 기입하신 참여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박스에 선택을 체크해 주시면 지금은 저희 화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클릭하시면 보유카드 정보가 뜰 거고요. 보유카드 정보가 뜨면 여기에 카드 지정 이 버튼이에요. 카드 지정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선택된 참여자와 카드 정보가 이 등록 현황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 정보가 최종 등록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카드로 지출하셨을 때 승인 내역들이 자동 연동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지출결의서 작성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지출결의서 작성은 지출관리의 지출결의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카드 지출결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카드 지출결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저희 내용은 이제 뜨진 않는데 여기 조회를 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에 카드 번호와 사용일자 등등이 다 뜨게 됩니다. 여기서 지출결의서 작성의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지출결의서를 실제로 작성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4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지출 결의를 쓰고 싶다고 하실 때는 계좌이체 지출 결의로 들어가셔서 요거는 이제 카드처럼 자동 연동이 되지 않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출금 계좌를 등록했으니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입금하셨던 계좌도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예금주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좀 번거롭다면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하셔서 아까 연동한 계좌로 이제 어떤 이체 내역에 대한 지출 결의서를 쓸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금액이 바로 뜨고 이체 일자가 바로 뜨고요. 이제 나머지는 카드 지출결의서 작성법과는 달리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로페이 지출결의를 해볼게요. 제로페이 지출결의도 이제 카드 지출결의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용 내용이 자동으로 뜨고 해당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결제선 관리인데요.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사전에 설정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결제선 관리입니다. 요거는 업무 관리로 들어가셔서 결제선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결제자에 지금은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공란으로 뜨시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대표 제한자 1, 대표 제한자 2, 대표 제한자 3을 적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실 때 이와 같이 이제 결제란에 대표 제한자 1, 2, 3이 뜨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산 변경 신청을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예산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화면에서는 맨 처음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복귀, 상단의 화면 복귀를 누르시면 아까 맨 처음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사업 관리에서 비목별 예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업 예산 변경 신청을 클릭하신 후 예산을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예산 변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긴 한데 구청과 사전에 협의하시는 게 이제 가장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열린마을 강좌의 식비 다갑이 10만 원을 이제 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홍보 인쇄비에 10만 원을 이제 넣는다고 할 때 10만 원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 마지막 항목의 증감 부분이 이제 변동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맨 밑으로 이제 합계 부분을 보시면 이 증감분이 0이 되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금액이 적혀져 있다면 어딘가 이제 계산을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안에 변경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 변경 신청이 완료되고요. 구청 담당자의 검토 후에 다시 예산 변경 신청이 반영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4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